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판세는 안개송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내용 상황실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요. 후보들 간의 설전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대선을 9일 그리고 사전 투표를 나흘 앞둔 월요일에 국회 상황실, 여론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예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5%, 윤석열 후보가 42%, 2.5%포인트 차 오차 범위의 접전입니다. 좀 더 상징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9.8%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같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8%와 3.1%,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6%와 8.2%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추세선으로 보면은 저희가 상승세고 윤석열 후보는 정체돼 있다. 당장은 초접전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결정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우세가 절대 아닌 만큼 우리도 굉장히 첫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가면서 네, 여야의 총괄선대본부장이 모두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누가 투표장으로 실제 유권자를 끌어올 수 있느냐를 두고 씨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냐면요. 같은 기관의 조사를 한 건데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요. 이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 방식으로는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윤 후보가 앞섰지만요. 전화 면접, 그러니까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방식으로 조사하는 거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 이 ARS 방식으로는 적극 투표층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표심이, 반면 전화 면접은 중도와 부동층 등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한 사람들 표심이 반영된다는 분석입니다. 이 엇갈린 조사 결과에서는 양측 모두 숨은 표심, 이른바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2000년대 들어서 치러진 여러 대선 중에서 가장 치열한, 굉장히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더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선거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박빙 판세가 길게 이어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선거는 아닌 듯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전투표 도입 이후에 투표율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선거는 좀 원래 낮은 편이라서요. 일단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고 이틀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 더 편리한 건데요. 이번 투표 현장에는 후보자들이 배우자와 동행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 좀 살펴보면요. 이 후보는 통상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 후보는 최근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2030 세대가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는 생각 때문인 듯한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죠. 윤 후보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막판 최대 변수는 역시 단일화입니다. 앞서 뉴스픽에서 보셨듯이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어제 단일화 결렬을 정식으로 선언을 했죠. 하지만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후보 간 또 양당 간의 앙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한 표를 결정한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오선 유세를 취소하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경북 포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은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그야말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건데요. 시작부터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윤 후보의 타겟은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이 부정부패 수사를
틀어막고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 정부에서는 자녀와 측근 비리가 있어서 이렇게 감옥에도 보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녀 혹은 측근 비리가 임기 말까지 없는 점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부 없었습니다. 자기 측근과 자식도 다 감옥 보냈습니다. 과거 정권들은.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으면은 수사를 못하게 이렇게 틀어막겠습니까? 저 대장동 사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거 완전히 엉터리 수사 아닙니까? 부실 수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능력이나 있냐? 참 어이가 없지요. 네, 이미 어떤 비리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약간 풍기는 또 한데요. 윤 후보 오늘은 강원도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강원도라면서 강원도의 외손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역시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보자고 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공언했던 윤 후보, 여권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공세를 폈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갖고 또 이권도 전부 나눠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인이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네, 단일화의 또 다른 한 축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와 오늘 호남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요. 한편으로는 안 후보의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초록 바람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 후보는 이곳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인사들이 있던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던 걸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사죄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것은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광주 시민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제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설득을 시키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과 이렇게 힘을 합쳤었죠. 이번 단일화에서 걸림돌이 됐던 이준석 대표도 바른미래당 출신입니다. 갑자기 4년 전의 합당을 언급한 이후 안 후보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이번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혹은 통합에 대한 얘기였겠죠.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정당 통합은 빨리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나타나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이것을 성공을 하면 광주가, 호남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루는 선봉에 설 수 있는 역사에 남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하에 서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정부 여당과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어제 오늘 PK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TK 대구, 경북 지역을 오늘 찾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닌데요. 이 후보의 화살은 윤 후보를 향했습니다.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를 강조를 한 건데 이건 이 후보가 계속 해온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빌릴 머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해오던 말이죠.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습니다. 21세기 대통령은 그냥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것인가 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의 화살, 안 후보를 향하기도 한 건데요. 바로 사랑의 화살입니다. 다당제와 정치개혁 해내겠다면서 이쪽이 싫으면 저쪽, 저쪽이 싫으면 이쪽을 선택해야 하는 울며 겨자 먹기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포기시키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 후보를 향해서 단판, 결단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겠죠. 선거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누가 과반수 못 넘기면 또 둘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종 연행하고 연합정부 만들기 할 수 있는 결선 투표제 다른 나라 다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삼겠다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 개혁안,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또 개울가의 가붕개, 즉 가재, 개, 붕어로 취급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구장창 5년 동안 집권해놓고 왜 안 하다가 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가 몇 달인데 왜 안 하다가 대선 열흘 남겨놓고 이런 걸 꺼내는 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고 선거를 공작과 세뇌로서 치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이 후보는 최근 안 후보뿐 아니라요. 심상정 후보, 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도 정치 개혁안을 매개로 한 러브콜 보내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이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에 이제 만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사가 만약에 됐다면 이 후보와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렇게 3두 체제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김 전 위원장이 수락하진 않은 듯한데요.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 측에 제안을 했던 걸 민주당이 포착한 거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발 좀 선거가 끝나도 조용히 나라 일이 좀 정리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런 기회를 갖다가 지금 포착을 한 거지. 후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통합정부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이 결의를 가지고 통합정부를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당선이 된 사람이 낙선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 나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자. 그런 거 거부들 하겠어요? 통합이라는 게 그런 아량들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이 통합정부 냉랭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 후보가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선거 이후의 발걸음 봐야 할 듯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D-9 초박빙 판세 계속.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의 엇갈린 화살.